여기 계신 우리 김완 생도는 지금 2학년입니다. 여기 명예전당에도 사진이 붙어 있죠? 제가 봐도 멋집니다. 육군사관학교 가면, 얘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육군사관학교 가더니 더 멋있어졌어요. 육군사관학교 가면 다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선배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소개부터 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고3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런 걸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빠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 교수님부터 소개드리면, 이제 제가 전공이 환경학과인데 환경학과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맡고 계신 이제 정상조 대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은 이제 4학년 교수님으로 이제 학교에서 명예위원 직책을 맡고 계신 이제 김혜미 생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저랑 같은 학년이고 저랑 좀 많이 친하고 이제 저랑 힘 대결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딱 덩치가 좋지 않습니까? 네. 안종혁 생도입니다. 네, 학생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입시 설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순서는 이제 육사에서 만든 소개 영화를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육사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소개 들으시고, 이제 18학년도 이제 78기죠. 이제 생도선발 안내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육사 소개 영화 시청부터 한번 보시죠.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최정예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5월 1일 현재 위치인 태릉에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하였으며 신라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화랑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육사 교육의 목표는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지, 인, 용의 교훈안에 배출된 2만여 육사인들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평화유지군 파병들 조국 수호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여만) 평의 요정에는 최고의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 그리고 최적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도들은 교수 한 명당 6명의 1차 교육을 통해 4년간의 학기 교육을 마치면 문학, 이학, 공학사 학위와 동시에 군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군사학 학위도 함께 취득합니다. 또한 해외 사관학교 상호교류와 해외 탐방, 국토순례, 전문가 강연, 학술활동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인문교양을 두루 갖춘 국방 리더의 소양을 키웁니다. 군사 전문가 특성화 교육과 육사 독서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시 조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만의 자랑입니다. 생도들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모든 시험은 감독 없이 치르고 사관 생도 신조와 도덕률, 자치지휘 근무 제도로 인격 수양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육사의 상징 파란 의식을 통해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사관 생도들. 40여 개의 문화체육 활동과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강한 체력을 갖추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합니다.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육군 사관학교의 4년은 명예심과 리더십, 팔로우십을 체험하는 미래 국방 리더에게 필요한 전인교육의 과정입니다. 생도들은 입교 전 실시하는 파란 기초훈련부터 하기 및 동계 군사훈련, 유격, 공수, 전술훈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무도와 스포츠를 통해 전장에서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키우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임전부터의 기상을 배웁니다. 정의 장교가 되기 위해 쉼없이 정진하는 생도의 일상은 프로다운 열정과 뜨거운 전호회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마침내 위국 헌신의 진정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생도들은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계급별 군사교육 과정을 마치면 5급 장교가 될 뿐 아니라 교수, 해외 무관, 국방 분야 전문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미래는 육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번영과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육군 사관학교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명문 사관학교로 힘차게 도약하여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멋있죠? 자, 육사 미래 비용 소개를 먼저 해보면 이제 우리는 육사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육군 소위로 인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로 인간했을 때 군사적 지식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사 관련 전공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야전과 연계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체력도 기르고 군사적 지식도 기르고 육군 PK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교육을 받고 지휘근무는 지금 고등학교 비교하면 학생회 같은 거, 그리고 기훈은 이제 일반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OT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저희는 OT는 아니고 입학하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OT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상식, 기본 상식 같은 것도 다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명문사관학교로 들어간 글로벌 육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육사에서 다른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육사에 교육을 받으러 보낸다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육사에 생도를 보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안보학술 교육도 하고 샌더스트가 합니다. 그래서 샌더스트는 뭐냐면 이제 각 나라의 사관학교에서 팁을 뽑아서 미국 육사에 모여서 전투력을 경쟁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사 교육적인 특징, 이제 표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군사적 역량이라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군사학적 지식과 신체적 역량, 체력, 사회적 품성, 인성, 가치관, 윤리의식, 육사에서는 국가관이 되겠죠. 그리고 지적 역량, 똑똑해야겠죠. 장교가 되면. 자, 교수부 정경. 이게 우리가 수업을 듣는 공간입니다. 총 4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지하로 있으면 이제 지하 1층 쪽에는 이제 실험을 하는 곳, 그리고 1, 2, 3, 4층은 일반 수업을 듣는 곳. 교양 과목 수업, 이제 육사라고 해서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양 과목을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편성돼서 이제 교수님하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전공 실험 수업. 이제 각자 뭐 일반 대학에서 기계공학이 있다면 이제 육사에서는 무기기계공학이 있습니다. 그런 공학 쪽 전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자, 이제 일반학과 군사학이 나뉘는데 우리는 졸업하면 문과의 경우에는 문학사, 이과의 경우에는 이학사나 공학사 취득을 하고 이제 군사학사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기계공학이 우리는 무기계공학이라고 하고 뭐 화학과는 응용화학, 물리과는 응용물, 여기서 운영분석이 수학과입니다. 그리고 군사학 전공으로는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이라는 것을 듣고 이제 군사이론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듣고 군사훈련도 공통적으로 다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름에 일반 대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방학을 하죠. 저희는 훈련을 떠납니다. 좋아요. 다 같이 즐기기 때문에 훈련을. 진짜. 먼저 여기 오시면 군장 메고 걸어가고 있죠. 뭐 행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등에 군장 무거운 거를 메고 행군을 하는 건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오글거리긴 한데 막 걷다가 힘듭니다. 힘들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짊어온 인생의 무게는 이거보다 더 무겁다 라고 생각하면 군장 하나도 안 먹어요. 갑자기 무거웠다가 그 생각하면 군장이 막 가벼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총의 앞에 뭐 빨간색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마일즈 전투라고 할 때 공포탄을 쏘는 건데 쏘면 총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이게 레이저가 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누구를 쏘면 그 맞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맞았다가 다 나와요. 그런 모의 전투를 하는 훈련을 찍은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막 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게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 낙하산 보이시죠? 이게 공수훈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아직 저는 안 받아봤는데 올해 여름에 제가 받으러 갑니다. 자, 이제 학년마다 교육을 받는 그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다 다른데 먼저 1학년은 팔로우십이 뭐냐? 뭐 복종을 하는 거죠. 따르는 거. 명령을 복종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복종심이 뛰어나야지 이제 뭐 다른 사고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대인관계 리더십. 장교가 되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전우가 있기 때문에 전우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이제 팀 리더십. 함께 팀이 되었을 때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고 이제 권한 위임 리더십. 4학년이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 같은 거 한다 했죠. 지휘부. 네, 여기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네, 여기 보면 봉사활동하는 장면, 그리고 이것은 명예의식이라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훈련을 다 받고 명예의식이라는 걸 갖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의 명예의식을 고치를 하고 여기 지휘근무 교대식이라고 하고 지휘근무 교대식은 이제 4학년생들이 졸업하실 때 직책을 이제 물려주는 행사. 연간 주요 일정. 입학하기 전에 환원기초 훈련을 한 5주 동안 받습니다. 일반 때는 OT라고 보시면 되고 훈련이 끝나면 입학식을 하고 입학식을 한 뒤에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자, 이제 3월 말에 목요 방문 입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국토순례를 갑니다. 제가 1학년 때 국토순례로 독도와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사 오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도의 날이 이제 축제. 육사에서의 축제이고 밑에 축제랑 같이 체육대회도 열립니다. 그리고 4월달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대학과도 같이 중간고사도 치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학위 군사훈련. 이제 6월달쯤 6, 7월달쯤에 아마 대학교가 방학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군사훈련을 떠나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이제 학위휴가 여름 방학이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 해외 전사적지 탐방해서 여행도 가고 이제 마지막에 화랑제는 이제 제2의 축제. 제일고 축제 이름이 뭐지? 다드림제인가? 예. 우리는 화랑제. 자, 동기휴가 이제 화랑제 끝나고 기말고사 치고 나가면 동기휴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시험을 잘 못 치면 대학교에서 F학점이 있죠. 육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휴가 일주일 잘립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청와대 같지 않습니까?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제가 여기 장담하는데 아무나 서 있어도 모델이 될 거예요.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 생생활에 대해서 보면 월화수목금 오전에는 다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육, 공부하고 월요일에 경쟁 스포츠 L&T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테니스, 축구, 족구, 농구, 수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화랑을 리더스 리그가 있거든요. 이 리거를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고 화요일 오후에는 이제 태권도, 유도, 복싱 뭐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문화체육활동.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동아리 하시죠? 그게 우리는 문화체육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화랑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동영상 볼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행진하는 거. 그 화랑행식을 하고 이 화랑행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을 반성하고 다음 주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다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외출 외박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놀러 나가는 거. 놀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공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끗이 청소해야겠죠. 그래서 내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면 이제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여러분 군대 나팔 아십니까? 빠빠빠빠빠 그게 울려요. 전 그게 너무 듣기 싫어요.
노래를 듣고 이제 빵빠레 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요를 틀어줍니다. 가요를 틀어주면 가요를 들으면서 이제 상쾌하게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준비합니다. 뭐 머리 감고 뭐 세수하고 기본적인 세면을 하고 실시하고 아침 점호를 하고 이제 아침밥을 먹죠. 먹고 난 뒤에 이제 오전에 공부하러 가야죠. 오전 학과를 하고 끝난 뒤에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에 있는 일정을 소화해내고 그렇게 5시까지 다 생활을 마치면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체력 단련 시간이 뭐 앞에서 막 엎드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는 시간 대신 그 자기 개발을 체력적으로 개발하는 시간 그 뒤에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먹고 자연시간 가지고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이제 자습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 공부했던 거를 자습 시간 때 복습을 하거나 뭐 내일 있는 과목을 예습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녁 수업 하는 뒤에 이제 뭐 자거나 뭐 다른 책을 좀 더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게 동아리인데 학술부서, 예능부서, 체육부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40개 부서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체육부서에는 태권도, 사이클, 클라이밍, 승마 이런 게 있는데 또 뭐 유도, 복싱, 럭비 뭐 이런 거 다 있고 예능부서에는 대표적으로 뭐 피아노부 같은 게 있겠고 학술부서에 영어회화 이게 클라이밍이고 이게 승마 이거는 그룹 관현악부인가 그렇습니다. 무도 이런 게 있어요. 알죠? 스포츠 여기 축구, 복싱, 테니스, 농구, 럭비 참고로 저는 럭비를 합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럭비가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라서 너무 아파요. 네, 국제교류 활동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 육사에서 다른 나라로 교육을 보낸다고 했죠. 그게 이 내용인데 78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안 왔나요? 다 고1, 고2죠. 고등학교 3학년 78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육사에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는 기수인데 아쉽게도 미국은 못 가요. 미국은 78기였을 때는 이제 뽑지 않고 일본, 터키,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살짝 지금 보류 중입니다. 터키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보내면 외국도 우리나라에 생각을 보냅니다. 이렇게. 샌더스트 미국 육사에서 실시하는 거로 전투력 경쟁 우리나라는 12개국 60개 팀 중에 13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자, 이제 졸업 후에 우리는 이제 뭐 이과면 이과에서 이학사를 취득했다 하면 이학사를 취득하고 이제 군사학사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육군 소위로 입단합니다. 육군 소위는 공무원 급수로 치면 공무원 7급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안정된 직장이 되고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를 할 시에 평생 연금 혜택을 받아요. 좋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하냐 이렇게 육사 졸업하면 뭐 하냐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이제 야전 지휘관 및 참모직위, 뭐 전투 전문가, 군 부대 직접 뭐 GOP 철책 같은 데 가서 근무하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교수, 군의관, 법무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 군의관, 법무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고 군의관과 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육사를 졸업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교육을 받고 군의관이 되고 법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사 졸업하고 장교 활동을 하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임관 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입시 설명회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원은 30명, 남자는 이제 문과이과 반반, 여자는 문과 60%, 이과 40%. 여기서 여생도가 30명, 280명은 남생도. 그래서 여생도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연령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삼수까지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사수부터 입학을 못하고 대한민국 단일 국적 소지자여야 돼요. 국적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를 아니라 한국이 아닌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지 입학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졸업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이제 선발 전형이 크게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 정시 선발 전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선발이 보면 10%, 20%, 쉽게 생각하면 50%를 우선 선발로 뽑고 나머지 50%를 정시 선발로 뽑습니다. 우선 선발은 수능을 안 쳐도 돼요. 되게 좋죠. 저도 우선 선발이었어요. 수능을 안 쳤어요. 아마 수능을 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1차 시험은 당연히 붙어야겠죠. 붙어야지 학교를 2차 시험을 칠지 말지 할 거기 때문에 붙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 점수. 면접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총 7가지 면접이 있어요. 7차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신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내신은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7, 8등급, 6, 7, 8 이런 등급만 안 받으면 크게 내신의 차이는 없으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우선 선발 전형에서 우선 선발 전형을 신청했는데 우선 선발이 안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정시 선발로 넘어가서 수능까지 치르고 육사에 입학하는 겁니다. 올해는 7월 29일 이제 상군사관학교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 8월 8일. 저는 여러분들 궁금하면 나중에 더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 아마 부산 동일고에서 다 시험 쳐야 될 거예요. 남자는 이제 먼저 4배수, 입학 정원에 4배수를 뽑고 여자는 6배수입니다. 제국민전형 특별전형은 6배수. 이제 추가 합격이라는 것으로 이제 50명씩 예비번호를 부여시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신체 검사, 면접 시험,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몸이 군 생활을 하는데 영향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이제 검사하는 건데 만약에 관심 있는데 몸이 뭔가 불안하다 싶으시면 미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1박 2일 시험이고요. 사전 숙박 아마 여기 시험 신청하시면 다 사전 숙박해야 될 거예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키가 159 미만은 안 돼요. 196 이상도 안 돼요. 예, 190 미만 안 되고, 여자는 152 미만은 안 되고, 여자가 184 이상은 안 돼요. 184 되시는 분 있어요? 네,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체력 검정은 이제 3가지로 나뉘는데 1.5k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작년까지만 해도 그 3가지 종목 다 불합격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오래 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자 7분 39초, 7분 29초. 제가 처음에 면접 준비할 때 처음에 이제 한번 오래 달리기를 해봤어요. 고3 때. 7분 40초인가 나온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차 시험을 쳤을 때 나온 기록이 5분 34초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 3가지 종목이니까 육사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운동, 틈틈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우선 선발 지원자는 이제 체력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나올 거니까 보여드리고 면접이 총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집단 토론 이제 4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
모조의 면접관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면접을 하고 학교 생활, 즉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 자기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는 것, 외적 자세, 뭐 가만히 서 있는데 허리가 굽어 있다던가 고기가 이렇게 들어져 있다던가 이런 거 보는 것이고, 심리검사는 말 그대로 심리검사는 종이가 있어요. 그 심리검사는 종이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종합 판정, 그 전에 봤던 6가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하는 면접입니다. 여기에 이제 준장님, 원스타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라인 기준으로 빨간색이 우선 선발 기준에서 과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 6분 50초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우선 선발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산점은 이제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가산점이 있는데, 고급, 중급, 초급에 따라 가산점 점수가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급 3급을 따고 가산점을 받고 들어갔어요. 내신 성적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이 한 3점 몇 등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학교에서는 내신 1등급도 2등급도 다 신청해서 불리할 것 같았는데, 내신별로 그렇게 등급별로 엄청난 편차를 두지 않았어요. 압도적으로 내신이 낮은 게 아닌 이상은 딱히 상관없기 때문에 내신에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반영 과목은 국영수, 과탐, 끝났고,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학교장님 영상이 있는데 학교장님 영상 보시고 이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경기 왜 저래? 야 경기나 좀 육사를 간다고 그럼 네가 육사로 가라.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장 최병호 장군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최정예장군을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방 리더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군 장교의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필요한 항민족 소양과 식별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육사를 졸업할 때 생도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많은 부하를 주의하는 정의 장교가 되어 미국 헌신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당한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에 맞설 용기와 패기가 있습니까? 자신보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육군사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4학년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뭐든지 이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면접할 때 저는 위안부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좀 감정적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위안부에 관해서 이제 일본 측에서는 충분히 배상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저기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면접관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감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렇게 충분히 배상을 하셨다면 그 상처를 크게 받으신 할머니께서 거리에 나오셨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면접관님한테 따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예의가 안 될 수 있지만 면접관님이 저를 패기 있는 사람으로 좋게 봐주셔서 예, 그게 뭐 저의 에피소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육사 장점을 말하면 일단 대학 등록비가 없어요. 등록비 없고 돈을 받고 다녀요. 우리 품뮤직이라는 걸 받고 다니고 회사 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에 있어요. 서울은 어디? 서울에 있어서 네. 그 질문 약간 사실을 지키는 거. 무기 시스템은 이제 전체적인 무기 체계를 공부하는 학문. 무기 기계는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무기를 분해해서 어떻게 무기가 작동하는지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 시스템은 그런 정밀한 학문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배우는 학문. 또 질문? 오케이. 저는 꿈이 원래 군인이어서 제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생기부에 전부 다 육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좋은 점. 근데 여러분들도 뭐 진도가 굳이 그렇게 안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이제 면접할 때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다음. 남학생들 질문 없어요? 자, 교차지마? 이해과? 무슨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사관학교 다니면서 교차 지원할 수 없냐고? 무슨 말이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해줄게. 질문? 뒷모습 사진 찍는 뭐 아무거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을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질문 아무거나. 우선 먼저 정보, 그리고 아까 행사 때 있는 예고,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러 갈 때 있는 근무복, 그리고 훈련할 때 있는 전투복. 또 뭐가 있을까? 체육복. 그렇게 있겠지. 잠옷은 없어. 뭔가 육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도 다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다 질문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예과가 붙었다. 그러면 이제 육사를 포기하고 거기로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네. 회사 공사부터 육사가 좋은 점. 첫 번째, 멋있습니다.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 여러분
육해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세요? 육사가 제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또 장점을 말씀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하고 진해는 밖에 나가서 놀 게 없어요. 육사는 서울이라서 여러분 뭐 서울하면 이렇게 건대, 홍대 이런 거리 여러분들도 이제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공사에 대해서 장난처럼 말해 좀 조심스러운 게 회사 공사를 좀 비교해서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답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네. 멋있는 건 변함이 없고 또 질문? 네. 네. 일단 여자 생도 같은 경우에는 남생도랑 동일하게 일과를 수행하고 있고 군사 훈련이나 일반학이라고 해서 전혀 차등 없이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 일단 여생도기 때문에 아까 화랑간 저희가 사는 기숙사를 봤을 텐데 여생도들은 다 3층에 스크린도 이렇게 지문인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체력 검정 기준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똑같이 태권도 수업도 듣고 복싱, 유도, 다양한 수업도 전부 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저도 축구 수업을 듣고 있고 태권도 1단도 취득했고 여러 가지 육상 수업도 듣고 다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딱히 여생도라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고 오히려 여생도가 소수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일단 제가 74기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는 우선 선발 전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정시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과로 들어갔고 현재는 이제 전공 교차를 해서 이제 문과 전공을 갖고 있는데 동기들 보니까 대부분 한 언수회탐 했을 때 1, 1, 2, 1, 2 이 정도를 봤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추가 합격을 하지 않은 생도들이고 추가 합격을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걱정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정시로만 갈 수 있는 전형밖에 없었고 이제 우선선발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전혀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만 더 맞고 사람을 맞추도록 네, 지금 기숙사 방이 있는데 방에서 최대 4명, 최소 3명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기 그러면 제가 나중에 휴대폰 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면 이제 아까 육해공 사관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1학년 생도 때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해서 각 사관학교마다 약 7주 정도씩 여기서 똑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멋있고 서울에 위치한 그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생도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절대적인 교정의 크기 자체가 월등히 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고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가 갖고 있는 생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남자 학생들은 알 텐데 이게 축구장 크기가 아마 일반 축구장 규격이 한 7개 정도의 축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 어떤 수업별로 충분한 교육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축구장 하나 크기가 전부 다 우레탄으로 깔려있고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다 축구장 하나만 됩니다. 근데 해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체력 단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소해관이나 양지관이라고 해서 한 건물 자체가 웨이트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도 존재하고 그런 건물이 그 체력 단련만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이 약 2개가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부족했고 공사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첨단 실험실도 갖추고 있고 여러분 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은 좀 지어진 지 얼마 좋지만 이제 교수부라든지 여러분의 학습 여건을 보증하기 위한 어떤 재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육사가 해공사에 좀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훨씬 저희 학교가 더 수업에 열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의욕을 가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육사가 생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설명회를 마치고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연락처를 받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고 여기다 볼 테니까 질문하는 학생들도 와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아까 못했던 학생 하시고 연락처도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해 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학교에 오신 손님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잘 들었죠? 네, 정말 우리 양산제일고등학교에서 1년 뒤, 또 2년 뒤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생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개인적으로 질문할 학생들 남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락처 적을 학생들 남으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자습 중이기 때문에 앞문으로 뒷문으로 조용히 교실로 입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동합니다.